안녕하세요. 주식교수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에 좀 굉장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와서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HJ중공업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제 전일 이슈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이 HJ중공업을 진짜 더 끌고 가도 되냐, 얘 지금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건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의사들이 맥을 정밀하게 짚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HJ중공업이 MRO, MSRA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재료예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좀 봐야 되는 게 LNG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NG가 HJ중공업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LNG 탱커, 친환경 컨테이너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MRO 뒤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LNG 쪽의 성장세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 있어서 HJ중공업은 어느 정도의 수주를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 이게 실적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수급, 기술적 분석. 자, 요 두 가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심각한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 같은 경우 이제 MRO는 차곡차곡 수주 잔고를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시간은 걸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HJ중공업은 MRO뿐만 아니라 LNG라는 방패를 하나 지금 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내년입니다. 이제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는 이제 일단 올해 리뷰를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이죠. HJ중공업을 포함해서 발주는 줄었지만은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이제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선업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호황불황이 굉장히 정말 뭐 자주 반복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오뚜기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조선이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안보 중심의 전략 산업화로 체질이 지금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전쟁, 그렇죠, 이게 이제 군함 특수선을 의미를 하는 게 되겠고, 미중 갈등 이거는 이제 상선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수요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HJ중공업의 이러한 지금 성장을 꾸준히 견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 세계 발주량이죠. 친환경 컨테이너선들, 상선들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 세계 발주량을 클락슨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5,413만 CGT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배 몇 척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냐라는 걸 봤을 때 LNG라든지 컨테이너, 탱커, 벌크 이런 거 총 다 합쳐가지고 1225척의 수주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발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해운사들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HJ중공업이 과연 상선 쪽에서도 괄목상대한 성장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HJ중공업의 조선 부분 수주 잔고는 1조 9,467억 원입니다. 이는 작년인 2024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300%나 증가한 수치예요. 300%, 4배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만에 4배가 성장을 했어요. 1년 만에.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그러면은 내년에 이런 발주가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HJ중공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수주 잔고가 더 쌓이는 거예요. 수주 잔고가 더 쌓인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목표가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목표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을 통해서 해석해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 그냥 숨고르기다. 더 높은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잠깐 지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취지로 숨고르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를,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내년을 기준으로 상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관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0%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 기세로 갈 경우, 이 시나리오를 기세로 갈 경우 내년 수주에 대한 기준선은 HJ중공업이 15척에서 18척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1.5조에서 2조 원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이게 이제 그냥 평균적인 거죠. 요 정도를 지금 수주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10척, 1.2조 원, 성장 시나리오, 낙관적, 이거는 20척에서 22척, 2.5조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이 얘가 그냥 떴다방처럼 테마 주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떴다방처럼 테마 주고 뭐 조선에 대한 기술이 없어, 수주도 안 했어, 만약에 그러면 HJ중공업의 주가는 밀리고 이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4배 넘는 지금 수주 잔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HJ중공업은 기존에 이제 과학시험이나 국어시험을 봤을 때 2, 30점을 맞떠내었어. 기존에는. 근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얘가 이제 50점을 찍었네? 50점을 찍었어. 근데 이 기세로라면은 얘는 70점에서 80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애야.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얘는 지금 50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7, 80점을 맞는다는 것은 성장의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 난 이미 매수를 다 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좀 주가의 큰 그림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HJ중공업 주주분들이 꽤나 좀 수익을 보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낮으실 거예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HJ중공업을, 자, 이거는 꾸준히 보유는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굶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좌를 굶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 계좌에 빨간색의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먹이가 많은 뭐 예수금, 시드를, 종잣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보니까는 이 꾸준함의 힘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HJ중공업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지 요거 제가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 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C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C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대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 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실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 갑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HJ 중공업을 지금 살펴봤을 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이 검은 선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엔벨로프라고 합니다. 엔벨로프. 엔벨로프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봉투라고 하거든요. 봉투.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 봉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의미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매도다라고 말해드렸어요. 과매도다. 심각한 과매도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엔벨로프 검은 선에 이 하단의 주가가 하단을 찔러 이 검은색 하단을 볼린저 밴드처럼 생겼잖아요. 이 하단을 주가가 찌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전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거 하나만 뭐 볼게요. 여러 개 좀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요때가 언제였죠? 4월 7일 날. 4월 7일 날 주가가 이 검은색 선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찌르고 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요 하단을 주가가 이렇게 찍어주면, 찔러주면은 주가를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튕겨낸다. 반사작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갔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주가가 보시면은 찔렀잖아요. 그렇죠. 이 하단을 주가가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엔벨로프가 튕겨내버린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하단이 잘 쉽게 밀리질 않는 주식이에요. 자, 이때 봅시다. 작년 8월 5일 날 주가가 엔벨로프 하단을 찔렀습니다. 그렇죠. 관통을 했죠. 그랬더니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튕겨내 버렸죠. 반사작용. 여러분들. 튕겨내서 새로운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영 같은 거. 자, 고영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엔벨로프 하단에 거의 뭐 안 닿았는데 뭐 요때네요. 요때 이제 엔벨로프 하단을 찍고 추가적인 이제 가격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이탈을 조금만 시켜주고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시세를 또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 구간이었죠. 언제? 작년 12월 9일. 요 구간을 주가가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튕겨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세를 썼죠.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삼성중공업. 얘는 뭐 잘 밀리지가 않는 주식입니다. 예, 얘는 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휴림로봇. 그냥 뭐 제가 있는 거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휴림로봇도 이 구간에 거의 찌를 뻔 했잖아요. 그렇죠? 찌를 뻔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위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하방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튕겨낼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옛날 그 최근 거만 말하는 거 아니냐? 옛날 거 그럼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시는 주주분도 계실 텐데 진짜 뭐 옛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이제 뉴프라이드 옛날에 이제 그 대마 관련주였죠. 뉴프라이드 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가 이제 지난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전. 10년 전에 자 실질적으로 얘가 대마 관련주로 굉장히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얘도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이 엔벨로프의 하단을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찌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이것도 찌르니까는 상승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는 근데 그 전에 높게 이렇게 올랐으니까는 저점을 이렇게 내려주는 이러한 반등이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10년 전 것도 반응을 했는데 10년 전 것도. 그럼 HJ중공업은 뭡니까? 얘도 그러면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의 상황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매수세가 증감이 됐죠. 그렇죠. 지금 몇만 주 찍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68만 주인데 68만 주를 기준으로 더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130만 주. 그러니까 지금 130만 주 정도를 주가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중대재해처벌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수를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저점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겠죠.
거죠. 지금 구간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주주분들께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투심적으로.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눌림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도 눌림이라는 구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눌림은 이 눌림목, 숨고르기는 항상 상승을 동반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HJ중공업은 신용도 못 쓰는 종목이잖아요. 현금만 100% 쓸 수 있는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용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만큼 던질 물량도 적고 외국인들의 비중도 지금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외국인들 비중이 1%면은 지금 HJ중공업은 이 구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2차 사이클을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게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의 HJ중공업.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